안녕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자극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손끝 하나로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가 쏟아지고 눈을 돌리는 순간마다 새로운 유혹이 기다리고 있죠. 이런 환경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욕망을 자극하고 도파민의 분비를 통해 짜릿한 쾌락을 반복적으로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익숙할 정도로 우리 삶 곳곳에서 중독성과 자극의 연결고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연인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점점 사라지고 익숙함이 자리 잡으면서 감정의 온도는 자연스레 식어갑니다.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은 과거의 따뜻한 감정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훨씬 쉬운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새로운 관계를 통해 다시금 설렘을 느끼려는 것이죠.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외도의 길로 빠져드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불륜에 빠진 기혼 여성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모든 사례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번 일탈을 경험한 이후 그 감정에 중독되어 반복적인 행동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외로움 때문이었다고 해도 그 짜릿함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와의 만남이 일상이 되고 오히려 그런 관계가 없으면 허전함을 느끼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는 단계에 이르기도 합니다. 단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되고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전에는 극소수만이 경험하던 이러한 현상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진실한 사랑이나 깊은 정은 점점 사라지고 육체적 쾌락만을 쫓는 형태의 만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농담처럼 요즘은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쉬워졌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관계에 대한 진정성의 상실이라는 커다란 문제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도 성향의 기혼 여성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들은 관계에서 대가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순진하고 조용한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속마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자주 요구하면서도 상대방이 자신을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느끼면 예민해지고 감정적으로 날카롭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능숙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부족함을 다른 방식으로 보상받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 지원이나 특별한 대우 등을 요구하는 식이죠. 이런 경우 상대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감정적 만족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개인의 성향이라고 보기엔 현대사회가 만든 관계의 왜곡된 단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봐야 할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여성들은 단순한 감정적 교류로 관계를 이어가기보다는 상대에게서 받는 물질적 보상에 따라 관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가방이나 옷 혹은 일정한 생활비 수준의 지원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어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얼마나 헌신적이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이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거나 정리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명확한 거절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이성이 다가올 경우 분명한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들은 누군가가 접근할 때 뚜렷하게 거절하지 않고 말끝을 흐리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에게 여지를 남깁니다.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지금은 곤란한데처럼 직접적인 거절이 아닌 애매한 반응을 통해 상대가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거절을 어려워하는 성향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부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거절을 못하는 순진한 사람인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안 돼요 라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유형의 사람들은 이성과의 관계를 감정적 결합보다는 가벼운 교류나 취미 활동처럼 여기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본인의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크게 망설이지 않고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일상의 일부, 즐거움을 위한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때문에 상대 남성이 이러한 관계 이후 진지한 감정을 품는 경우에도 여성 쪽에서는 그 관계를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불편함이 생긴다면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만남을 찾는 태도를 보입니다. 마치 바람처럼 한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네 번째 특징은 대화의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일상 대화와는 달리 가벼운 농담이나 은근한 표현을 넘어서 과감한 이야기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륜이 쌓인 여성들 중 일부는 대화 속에서 적절한 선을 넘나드는 유머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이를 통해 상대와의 거리감을 빠르게 좁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접하지 못하는 대화 스타일에 매료되는 이들도 있고 반대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여성들은 대화 중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강도 높은 이야기나 대담한 표현들을 아무렇지 않게 활용하며 분위기를 장악하고 중심에 서기를 즐깁니다. 이는 단순한 말재주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긴장감을 조절하려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언제든지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말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라며 거절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분위기만 맞으면 스스럼 없이 다가서기도 하죠. 이러한 여성들은 종종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우고 상대가 그에 잘 반응하면 호감을 느껴 더 깊은 관계로 빠르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웃고 넘긴 이야기처럼 보였던 농담이 실제로는 관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셈이죠. 만약 서로의 감정이나 취향이 잘 맞는다면 그 관계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러한 관계의 출발이 깊은 정서적 연결보다는 순간적인 분위기나 욕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 역시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깊이보다는 자극의 강도에 집중하는 여성들은 언제나 강렬한 친밀감을 추구합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욕구가 풍부한 여성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기에 상대방의 기대를 항상 충족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여성이 언제든지 관계를 원하고 그 강도 또한 강렬하다면 남성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여성들은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자신이 갖기를 원하며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단순히 감정이 맞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기대했던 만큼의 만족을 얻지 못했을 때 미련 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모습은 이런 여성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 유대보다는 자극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관계의 깊이보다는 순간적인 만족감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여섯 번째 특징은 스킨십에 대한 거리감이 비교적 낮다는 점입니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분위기만 괜찮다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허용하거나 때로는 먼저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과 빠르게 친밀감을 쌓고 상대방에게 자신이 호의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상대의 손이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거나 식사 중에는 맞은편이 아닌 옆자리에 앉아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이처럼 물리적 접촉을 통해 감정적 신호를 전달하는 능숙함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주며 관계의 시작을 빠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이들은 연애 경험이 풍부하고 감정 조절에 능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밀함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설렘을 위한 것인지는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관계를 여러 사람과 동시에 유지하려다 보면 결국 필연적으로 거짓말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는 이유를 대야 하며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핑계는 친구들과의 약속, 가족 모임, 혹은 아이와 관련된 일정 등입니다. 일정이 겹치거나 연락이 뜸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이유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러한 거짓말은 단지 만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감정을 숨기고 자신을 방어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진심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고 관계 자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능숙하게 포장해도 결국엔 허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던진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앞뒤가 맞지 않게 되고 그 작은 틈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이를테면 이전에는 친구들과 있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가족 모임이었다고 말이 바뀌는 식입니다. 상대방의 말들을 유심히 기억하고 있다 보면 결국 말 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단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일수록 감정 표현이나 진심 어린 말조차도 의심을 사기 쉬워집니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은 듣는 이에게 큰 상처를 안기기도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죠. 여덟 번째 특징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점입니다. 왜 어떤 여성들은 새로운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나 사적인 고민까지 쉽게 꺼내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절대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아. 가정에 충실하고 아이들과 남편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며 자신을 안정적인 이미지로 포장합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너무 무뚝뚝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외롭다고 말하며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싶다는 신호를 은근히 흘리죠. 이로 인해 듣는 남성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외롭다니 내가 힘이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소에는 잘 꺼내지 않을 법한 개인사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행동은 일종의 정서적 유인책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한 호의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으며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아도취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매우 강해 자신을 매력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방 역시 자신에게 빠질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연애 관계에서도 항상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고 느끼고
상대와의 관계 지속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자신의 매력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 보니 누군가와의 만남에 있어서도 불안함보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행동합니다. 이 사람도 결국 나에게 빠질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식의 자기 확신은 때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본인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받고 싶어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중심이 된 관계를 선호하며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를 숨기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들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설레는 감정으로 시작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의 무게중심이 일방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진심을 다해 마음을 주고 있지만 이들은 감정의 깊이보다는 넓이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을 때 자아도취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은 곧 자존감의 연료가 되며 이 감정을 반복해서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는 더욱 커지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사랑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애정과 관심을 받고자 하는 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의 흐름은 때때로 도덕적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충동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10번째 특징은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면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는 점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이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저없이 호감을 표현하고 먼저 다가가 관계를 주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매력으로 다가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줄도 알죠. 누군가의 거절이 상처가 되기보다는 그저 또 다른 가능성을 향한 작은 경험으로 여길 만큼 이들은 대체로 여유롭고 계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혹시 내가 거절해서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관계의 시작과 끝에 너무 많은 감정을 담지 않고 그저 일상 속에서 흘러가는 하나의 경험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여성을 통해 인간관계 속 복잡한 심리와 행동 양식을 살펴보았지만 결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극과 욕망이라는 감정에 무작정 끌려가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입니다. 누구나 유혹 앞에 흔들릴 수 있고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릴 수 있지만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도 진정한 자신을 지키려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의 작은 설렘보다 더 오래가는 것은 결국 진심에서 비롯된 신뢰와 감정이니까요. 한 번도 외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딱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쾌락의 자극은 한 번 맛보면 계속해서 더 큰 것을 원하게 되는 속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유혹 뒤에 오는 후회와 공허함은 처음의 짜릿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깊고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중독처럼 반복되는 자극 속에서도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성적으로 되돌아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에 접어들며 새로운 관계를 고민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지는 요즘, 사랑의 형태는 다양해졌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진심이 자리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른 모습의 사랑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한편 사람들은 인생 후반에 들어서면서 문득 이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 오랫동안 직장인, 부장, 아빠, 엄마 혹은 가장이라는 타이틀로 살아온 이들이 은퇴 이후에는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해방감이 아닌 막막함과 정체성의 혼란일 수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의 고령자 관련 조사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18.4%에 달하며 그중 약 22.4%는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인간관계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고 사회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3배 이상 높은 우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2022년에 발표한 서울시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령 응답자 중 42.7%가 사회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은퇴 이후 급격히 줄어든 인간관계와 더불어 자신이 사회에서 맡고 있던 역할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에서 오는 심리적 공허함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조직의 중심에 서 있던 이들이 은퇴 후 갑작스럽게 사회로부터 멀어진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세심한 대응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심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성과 중심의 삶에서 의미 중심의 삶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과거의 직이나 성취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기여를 통해 존재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원봉사, 지역사회 기여, 돌봄 참여 등은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이 여전히 사회에 유의미하다는 확신을 주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 봉사나 소외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 이웃 어르신 돌봄과 같은 활동들은 크지 않아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개인과 지역 모두에게 큰 따뜻함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고령자 맞춤형 프로그램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봉사 기회는 누구든 어떤 준비나 자격 없이도 참여할 수 있어 은퇴 후 삶에 활력을 더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만 용기 내면 그곳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작은 연결이 주는 큰 힘입니다. 은퇴 이후 정서적인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일상 속 교류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동네 커뮤니티 모임, 주말 동호회, 마을 독서 모임, 걷기 모임, 반상회 참석 등은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작고 따뜻한 연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해주는 작지만 큰 힘이 됩니다.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의 활용 역시 매우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꼭 돈이 들거나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역 곳곳에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은 은퇴 후 일상에 다시 리듬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새로움을 찾기보다는 지역사회가 이미 준비해 놓은 기회를 통해 삶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합류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관 프로그램, 주민센터 강좌, 평생교육 활동 등은 고령자의 학습권과 사회 참여 기회를 동시에 확장시킵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는 수업, 그림 그리기, 시 낭송, 노래 교실 등은 단순한 취미 습득을 넘어 정서적 자극과 자존감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 통합형 프로그램이나 시니어 특화 과정 등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새로운 만남과 배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이 평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